자, 제이야, 안녕. 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합성 파트를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 삼각함수의 합성,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백악공식, 반각공식 들어갈 건데, 백악공식, 반각공식은 어제 배웠던 덧셈 정리 베이스로 갈 거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오늘 배우는 삼각함수의 합성 부분이 조금 예민하게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볼 건데 실제로 이제 뭐 시중에 있는 책이라든지 문제집에서 삼각함수의 합성을 다루는 이유는 일단 뭐냐면 자, 우리한테 삼각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아이디어를 줄 때 사용을 해. 선생님, 여태까지 최대값, 최소값 우리 열심히 해서 다 구해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랬을 때 그 케이스 첫 번째가 뭐였어? 자, 우리가 사인이 단독으로 나오거나 코사인이 단독으로 나오거나 탄젠트가 단독으로 나오는 거야. 뭘로 나올 때? 얘가 1차식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분수식 형태일 때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었냐? 자, 유리함수처럼, 자, 일단 유리함수라고 하지 말고, 자, 치환을 통해서 유리함수의, 자, 패턴으로 가지고 가서 풀었어. 자, 이 치환을 통해서 얻어내는 건 뭐다? 우리 정의역의 범위를 찾아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조증과 감소인 유리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풀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얘가 몇 차식으로 나오냐면 2차식으로 나온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자,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처럼 뭐야?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자, 완전 제곱식이라고 바로 가지 말고 이것도 잡아줄까? 자, 얘도 치환을 통해서 정의역의 범위를 잡아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았다. 그래서 치환이라는 키를 썼고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꼭지점을 이용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특징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일단은 분수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야. 물론 섞여 있어도 괜찮고 단독으로 있어도 괜찮아. 섞여 있으면 조금 기하학적인 부분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보지는 않았고 제야. 자, 일단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면 단독으로 나오는 것만 너한테 핸들링 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거기까지도 이미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자, 단독으로 나오는 것만 해보라고 했었고요. 조금 나중에 난이도 높은 거 들어가면 선생님이 기하를 이용하는 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분수식으로 나오고 사인만 나오고 코사인만 나오고 탄젠트만 나오는 걸 했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식을 할 때는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1차식이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이 함수를 그러니까 변형을 했었단 말이야. 1-s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다. 이런 걸 이용해서 풀었었어. 자, 서설이 길었는데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자,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그러니까 나타나는 세 번째 형태를 볼 거야. 자, 이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 자, 사인과 코사인이 자,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식이야. 자, 뭐 물론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 형태를 본 적은 있겠지만 선생님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아유 사인도 1차고 코사인도 1차야. 야, 근데 얘가 섞였어. 그러면 자, 선생님 얘가 지금 2차가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는 치환할 수 있는데 얘는 1차 1차예요. 어떻게 풀어요? 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짠 미적분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오늘 배울 내용이 삼각함수의 합성, 이 합성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삼각함수의 합성을 배우는 가장 큰 목표는 뭐다? 자, 사인과 코사인이 둘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학습의 목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엑스트라로 뭔가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긴 할 겁니다. 짠! 그러면 우리 이제 일단은 형태를 한번 볼게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형태가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난 식의 자,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부터 볼 건데 자,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자, 사인 나 여기 괄호 치면 안 되는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이 되거나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부터 일단 얘기합니다.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사인 세타도 마찬가지고, 사인 x라고 써야지. 왜냐하면 저기 세타 플러스 알파를 다, 자, 포함하기 위해서 사인 x, 코사인 x는 모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 지금 아이고 왜 날아가지? 자 박스와 같이 표현된 이 합성의 최대값, 최소값은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자 a 아이고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자 최소값 뭐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한 값 최대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개수에다가 얘의 최대값인 플러스 1을 곱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합성을 배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도 설명해 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얘랑 곱해져서 여기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고 얘 최대값인 플러스 1 나올 때 곱해져서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사인 함수 쪽에서 바라보던 코사인 함수 쪽에서 바라보던 우리 최대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편안하게 생각하면 뭐다? 자, 예제곱 미안. 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뭐다?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대값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을 어떤 포맷일 때 쓰느냐? 여기 잘 보세요. 사인도 1차, 코사인도 1차인데 걔네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세타라는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합성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 좀 쳐주고 자, 그 다음에 슉 해서 얘를 통째로 이동해서 결국은 우리는 얘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려고 자, 지금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어쨌든 우리 시중에 수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정석에도 얘는 증명이 안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 페이퍼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용 설명을 받아들이기에도 니네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자, 홍성대 선생님이 얘를 체크하시면서 아예 증명을 빼버리신 것 같아. 자, 그래도 우리는 증명을 하고 갈 거예요. 자, 어차피 일사분면만 쓸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원점한 다음에 자, 용지 원래 상태로 돌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짜자잔 나 얘 두 개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x, 얘가 y가 될 거고 얘가 x, 얘가 y가 될 거야. 자, 그럴 때 선생님이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얘를 삼각함수의 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 그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어차피 기하잖아. 사인 코사인은 기하에서 비롯된 거니까 얘를 좌표 평면에다 표시해보자. 그런데 어떻게 표시를 하냐. 자, 사인의 개수인 a, 코사인의 개수인 b를 a, b라고 한번 표시해보자.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자, 얘를 그러면 좌표로 바꿔서 b, a로도 표시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의 증명을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원점에서 a, b에다가 동경을 그리고 자, 이 동경의 크기를 뭐라고 했냐면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표시를 했고요. 자, 동경이 표시가 됐으니까 우리의 매너 모드 뭐야? 수선의 발. 그래야지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하면 이 길이가 A라는 건 당연히 알 거고, 이 길이가 B라고 표시된 건 당연히 알 거야. 자, 그로 인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짠! 빗변의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내가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파란색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간 거야. 자, 잠깐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해놓고서 선생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하면 다시 나눠줘. 그러면 없었던 것처럼 되잖아. 자, 이렇게 라고 표시를 하고 원래 있었던 회색을 맞추는 거야. a 사인 세타 더하기 자, 여기 뭐야? b 코사인 세타. 자, 자리를 좀 당겨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어머 얘 중괄호도 필요가 없구나.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이건 지우긴 할 건데 결국은 얘를 분배해서 약분, 얘를 분배해서 약분이니까 원래 상태랑 똑같은 형태인데 뭐야? 모양만 바꿔놓은 거야.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3이라는 숫자를 얻어내고 싶은데 오케이? 자, 내가 갖고 있던 원래 3에다가 2분의 1, 2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물론 곱했지만 결과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애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 인위적으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식인 거야. 식은 전혀 안 바뀌었잖아.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쓰고 선생님이 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자 a제곱 분의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라고 하면 이 노란색 부분은 뭘 나타내냐면 자 코사인 알파를 나타내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색깔 분리를 위해서 자, 이 주황색 부분을 그림에다 표시해 보면 루트 a제곱 분의 b제곱 그리고 b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번에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선생님 쟤는 사인 알파네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지. 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앞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는 쓰고 자, 우리 어제 열심히 배웠었던 건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형광펜 빨간색으로 썼다가 지울 거예요. 자, 싸, 코, 싸. 보여요? 자, 알파, 세타고 싸, 코, 싸. 이야,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 중에 뭐지? 사인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 부분을 선생님이 식을 바꿔주면 자 무슨 색 쓸까? 보라색 쓸게요. 자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의 덧셈 정리고 자 사코코사에서 알파 세타니까 알파 플러스 세타라고 써도 되는데 사실 더하기는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서 선생님이 세타 플러스 알파예요. 이렇게 해서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낸 식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따라랑 따라오세요. 여기요. 자,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는 식으로 합성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얘 그래프를 살짝 미룰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왜냐하면 한 페이지 같이 갖고 있는 게 네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똑같은 자, 지금 방금까지 봤던 똑같은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를 아까 우리가 말하길 자, 뭐야? 얘가 사인 계수, 코사인 계수로 봤는데 그걸 뒤집어서 코사인 계수, 사인 계수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도 증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라고 할 거냐면 원점에서 뭘 그릴 거냐? B, A에 이르는 동경을 그릴 거다. 짠! 동경을 그려놓은 다음에 아까 알파라는 각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이르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똑같은 알파를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베타라고 놓은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삼각함수 쓸 거니까 매너모드 수선의 발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x좌표와 y좌표를 통해서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a라는 걸 찾아냈고 마찬가지로 a 길이와 b 길이를 자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빗변의 길이는 여전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구나 라는 걸 얻어냈어. 자 그러면 이때 a 사인 자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의 합성값을 알아내는 게 선생님의 미션이고
자,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지금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통해서 나타내보자 라는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내 맘대로 곱했으니까 나누어서, 자, 나누어서 없었던 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 여기에서 a 사인 세타가 원래 있었던 아이기 때문에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라고 간 거란 말이야. 그냥 식을 변형한 거야. 곱했다 나눠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 그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색깔. 자,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삼각형에다 표현해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얘 a. 선생님 요번에는요. 자, 저기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뭐다? 사인의 형태를 나타내네요. 라고 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다음에 저 부분을 뭐라고 할 거라? 자, 사인 뭐라고 써야 돼? 베타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여기 사인 세타 원래 있었던 건 곱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엔 주황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아, 빗변분의 밑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 부분이 코사인 베타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이한테 자, 이제 식의 변형을 시도를 할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거고 자, 형광펜 잘 따라와 보세요. 지울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베타, 세타, 베타, 세타 패턴을 똑같이 맞춰놨고 코, 코, 뿔, 싸, 싸야. 와, 선생님 코코마 싸싸 어디서 보던 거예요? 뭐야? 코사인의 덧셈 정리해서 보던 거지. 자, 근데 코코 뿔이니까 선생님이랑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얘 일단 코사인의 덧셈 정리니까 이렇게 쓰되 자, 우리는 코사인은 코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였으니까 제가 플러스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자 베타 앞에다가 써놨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쓰는데 코사인은 무슨 함수냐면 우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쓸 수 있냐? 자 코사인의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다. 왜냐하면 베타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자 얘는 우함수기 때문에 얘가 우함수라는 필터를 거쳐주면 세타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도 당황하지 말고 얘가 똑같은 애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어이구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정황하게 쓰지 않고 여기를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바로 꺾어 드릴게요. 자, 나중에 기억 안 날까봐 얘가 우함수여서 이 정도는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정리해놓고 보니까 선생님 그래서 두 번째 식인 얘가 등장하네요. 라는 걸 그러니까 찾아볼 수가 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합성은 이런 형태로 증명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곱했다 나눴다 이런 짓을 해서 얻어냈고 이걸 얻어낸 이유는 뭐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a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최대값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찾아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선생님 얘 언제 이런 걸 이용하나요? 자, 언제 또 응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타이핑을 잠깐 좀 치고요. 짠! 자, 나 타이핑 치려고 박스 만들어놨는데 자, 우리 그러면 응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응용이라서 사실 막 거창하거나 막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거창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선생님이 얘 두 개를 좀 따다가 쓸게요. 자, 우리한테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인 세타는 플러스 알파.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자, 코사인 뭐라고 그랬지? 자,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자, 사실은 제이가 학교에서 이과니까 기하를 학교 자체에서 선택을 했으면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자, 삼각함수가 우리가 친근하기는 사인이 훨씬 친근해서 미적분까지는 사인을 겁내 많이 써. 그런데 벡터로 넘어가면은 훨씬 우월한 게 뭐야?
코사인이란 말이야. 우리가 방향 코사인 잡을 때, 방향 벡터 잡을 때 코사인 잡으면 겁나 쉽게 풀리잖아. 그래서 코사인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 응용 버전에서 뭘 할 거냐면, 자, 잠깐 자, 여기다 선생님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알파에 대해서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진짜 형식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가 뭐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될 때 탄젠트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알파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그거의 탄젠트 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뭐라고? 이왕이면 써줄게. 너 나중에 이 노트만 보고 모를 것 같아. 자, 복제. 키우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자,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알파에 대하여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 위에 뭐 알파가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최대가 되는 x에 대하여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게 바로 응용이야. 자,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지고 들어갈게요. 자, 결론을 먼저 질러드리면, 자, 우리 탄젠트는 너한테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사인 오브 코사인이라고 가르쳐 줬어. 자, 그대로 때리면 돼. 자, 사인 계수 분의 사인 계수 오브 코사인 계수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를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얘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을 가지고 가보세요. 자, 선생님,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플러스 1이 되면 되네요. 코사인이 플러스 1이 되게 하는 가장 간단한 값 몇이 있어? 0이 있어. 그쵸? 맞죠? 자, 그랬을 때 그 0이 있다라는 건, 즉 세타가 베타라는 거야. 세타가 베타일 때 그러니까, 미안해. 세타가 베타가 될 때 탄젠트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 와보세요. 자, 탄젠트 베타를 구하라 그러면 B분의 A를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자, 여기 보세요. 탄젠트 베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왜? 세타가 베타일 때 얘가 1이 되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를 구하여라. 그러면 탄젠트 베타를 그림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B분의 A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B가 뭐다? 코사인 세타의 개수였고, 그죠? 그리고 A가 뭐였어? 사인 세타의 개수였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 개수, 사인 오브 코사인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형화된 문제로 겁내 많이 나와. 자, 뭐다? 자,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게 하는 각에 대하여 탄젠트 그 각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지금 증명한 대로 뭐다? 코사인 세타의 개수분의 사인 세타의 개수. 어렵지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고 내가 과감하게 얘기하냐면 얘 그냥 탄젠트 값이야. 탄젠트 값을 나타내는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때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되게 정형화돼서 응용된 상태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백악공식과 반각공식을 갈 거야. 잠깐만,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보고 문제를 풀지 말지를 결정을 합시다. 자, 일단은 자, 설명을 조금 하고 갈까? 자, 그러면 그냥 문제를 하나 풀고 가도 되겠다. 문제를 하나만 풀고 갑시다. 자, 선생님이 정석을 하나 갖다 놨는데 정석에서 자,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문제를 그래프 그리는 거 말고 자,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그냥 전형적인 문제네요. 자, 그래서 왜냐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금 일단 증명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 증명을 먼저 해드렸고요. 자, 그래도 문제를 안 풀면 얘를 어떻게 나중에 접목시켜야 되는지 모를까 봐. 잠깐만. 미적분. 짠. 미적분. 자, 문제가 잘렸어. 떠오다가.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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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가 문제가 잘려서. 자. 그랬을 때 얘를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자, 문제를 봤을 때 합성이구나. 합성인데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인도 1차, 코사인도 1차, 미지수 똑같은데 섞여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최대값이 뭐라고 그랬어?
최대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그랬어. 그때 a제곱은 a는 사인의 개수, 자 b는 코사인의 개수. 그래서 루트 자 뭐가 되냐면 9 플러스 7이 되네. 그래서 최대값은 4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서 a는 4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게 바로 f의 분석이고 g의 분석으로 가니까 g는 이렇게 생긴 함수고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합성 패턴인 게 사인 1차, 코사인 1차, g의 미지수 똑같은 상태야. 그랬을 때 최소값을 가지고 가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포맷으로 가지고 가니까 자 루트 여기서 a를 4라고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4 집어넣고 더하기 잠깐만 미안해요. 자 최소값인데 넉넉히 썼네. 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요. 왜냐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과 개수가 곱해진 상태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해준다? b의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제곱은 4구나 라고 했는데 자, 양수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2구나 이렇게 해서 자, a는 4, b는 2라는 걸 그대로 공식을 통해서 짧게 구해내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한 내용은 자, 마치고요. 자, 두 번째로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자, 잠깐만 노트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자, 그래도 노트의 섹션이 아예 나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백악의 공식이라고 갈게요. 백악한 다음엔 반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악의 공식으로 갈 건데 백악의 공식은 우리 세 가지가 있어.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사인 백악의 공식 2배 공식이라고 할게요. 2배각 공식 원래는 3배각 공식도 있었어. 니네 선배들은. 근데 3배각 공식은 니네는 사라지기는 했는데 이건 응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코사인 2x 그리고 탄젠트 2x가 존재하는데 자, 코사인에서는 나오는 공식을 죄다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 살짝 공간을 떼놓을게요. 자, 사인의 백악 공식은 뭐냐면 2 사인 x 코사인 x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코사인 2x는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그래서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어서 자, 우리가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빼기 자, 2 사인 제곱 x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2x라는 건 살짝 내릴게요. 자, 탄젠트 2x는 1 빼기 뭐라고 쓰냐면 탄젠트 제곱 x 분의 2 탄젠트 x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공식을 쭉 하고 불렀잖아. 자, 쭉 하고 부른 이 공식 세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왜 동그라미지? 자, 쭉 하고 부른 공식 이 세 가지를 달달달달달달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왜 위아래로는 안 줄지? 짠. 잘라내고.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유도 과정은 너무나 간단해. 자, 우리 제이야, 사인 2x를 선생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 x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너한테 뭐라고 알려줬냐면 사, 고 플러스 고, 싸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뒤에 여기가 x 플러스 x이기 때문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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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러면 선생님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거 두 번 더하면 뭐라고 쓰면 돼? 2 sin x 코사인 x 이렇게 쓰면 돼서 사인 이렇게 증명 끝.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2x 자, 코사인 x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코코마 싸싸니까 코코 마 싸 싸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한번 보시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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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어이 똑같은 거 두 번씩 곱해놨네.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이렇게 해서 써준 다음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이용해서 변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눈치채서 탄젠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x 플러스 x라고 표현이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x 분의 분의 자, 뭐다?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x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 분의 뭐가 된다? 2 탄젠트 x가 된다. 그래서 그냥 나 덧셈 정리 열심히 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증명이랄 게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반각 공식. 자, 반각 공식을 갈 건데, 반각 공식이 사실은 백악 공식보다 쓰임이 훨씬 많아. 그런데 더 훨씬 안 외워지는 것도 맞아.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신경 써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각 공식이라는 건 뭐라고 하겠어? 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까만색으로 썼었구나. 자, 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사인이야. 사인인데, 자, x를 2로 나눈 거야. 자, 코사인이야. 자, x를 2로 나눈 거야. 자, 탄젠트야. x를 역시 2로 나눈 거야. 원래 갖고 있던 x라는 각, 세타라는 각을 반땡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반각 공식은 제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제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값을 구할 때는 뿔마 루트를 체크해서 구하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반각 공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2분의, 반각이니까 2분의로 시작한다. 반각이니까 2분의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그리고 반각이니까 2분의로 시작한다. 라고 하고 1 플러스 코사인 x. 자, 식은 제곱인데 답은 1차로 나올 거야. 식은 제곱인데 답은 1차로 나올 거야. 라고 기억을 하시고 항상 코사인이야. 항상 코사인. 그리고 난 다음 생각하세요. 나는 사인이니까 코사인이랑 안 친해. 그래서 빼기. 나는 코사인이니까 나랑 친해. 더하기. 수학에서 친한 건 더하기, 안 친한 건 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자, 외울 게 없어요. 왜 외울 게 없냐면 탄젠트는 사인 오브 코사인이었잖아.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위에 있었던 자, 얘네들을 사인 오브 코사인을 하면 분모하고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모는 약분됐어 라고 생각해서 자, 사인의 분자, 코사인의 분자를 땡겨 오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사인과 코사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반각 공식은 제곱에서 기인하고 답을 쓸 때도 뭐다? 반각이니까 2분의를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암기하시고요. 자, 지금 보세요. 자,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어딨어. 너한테 증명 안 시켜. 제야, 수학에서 어떤 문제도 너한테 증명을 시키진 않지만 얘가 왜 나온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구경만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는 증명 안 할 거야. 왜? 얘네들로 만들어낸 거라서 이미 증명된 거라 증명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인에 관한 증명을 할 건데요. 자, 제이야, 이걸 한번 봐봐. 아이고, 어디 갔냐? 자, 코사인 2x라고 선생님이 표시해 놨었던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사인 2x를 사인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2사인 제곱 x.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나는 코사인인데 답은 사인을 써야 되니까 안 친해서 사인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표현을 해놓으면 자, 뭐가 되냐면 자, 얘를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에서 유도할 거야. 코사인 2x는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 얘도 마찬가지로 암기 팁 드리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이랑 친해야 돼서 자, 코사인이 앞에 튀어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코사인은 코사인이랑 친하니까 코사인의 부호 플러스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물론 더 좋은 제2만의 암기 연상법이 있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암기 연상법이 처음부터 촉촉한 게 이상한 거야. 안 감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이한 선생님은 사인 제곱은 이라고 정리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공식을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사인 제곱은 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사인 제곱 x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일단 코사인 2x 빼기 1 분의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사인 제곱 x는 예쁘게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예요. 라고 자, 체크를 들어갈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x 대신에 2분의 t를 대입해봐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제곱 2분의 t는 자, 2분의 1 빼기 코사인 x 대신에 2분의 t니까 t예요.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별량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t를 다 x로 자, 표현만 해주는 거야. t를 x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정의역을 바꾸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래서 사인의 반각 공식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코사인의 반각 공식을 증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은 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코사인 2x 플러스 1을 나누기 2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x 대신에 2분의 t를 한번 대입해 보자 라고 가시면 코사인 제곱, 얘 까만색으로 썼었구나 선생님이. 짠짠짜잔. 자, 그래서 x를 2분의 t 이렇게 가면 여기도 2분의 t 이렇게 걸리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코사인 자, x 대신에 2분의 t니까 t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선생님 뭐라고? 정의역을 t에서 x로 변환시켜주는 거라고. 치환이 아니라 정의역 변환시켜주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도 증명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제 증명을 다 했으니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 오늘 생각보다 증명들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자, 문제를 통해서 대각공식, 반각공식을 조금 체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왜냐하면 합성은 그다지 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가지고 많이 연습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백악반각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고 자, 정석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오늘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얘도 한번 해볼까? 자, 정석에서 자, 합성을 이용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요. 대각반각 공식 각각 하나씩 문제 풀어보면서 자, 수업 정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우리 자, 2번 문제 보시면 너무 크게 잡아놨다. 자, 지름 AB의 길이가 L인 반원의 호 위에 한 점 P를 잡을 때 라고 말을 했으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야지. 자, 지름의 길이가 짠. 자, 이렇게 해서 지름 AB. 자, 길이가 L이다. 이렇게 잡았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호 위에 한 점 P를 잡는데 그러면 잡아야지 뭐. 짠. 자, 호 위에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런데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원의 자, 지름을 지나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는 90도다라는 특징을 알고 있단 말이야. 삼각함수에서 90도 나오면 완전 땡큐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3AP 더하기 4BP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3AP 더하기 자, 4BP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자 문제에서 아무런 쪽에다 각을 하나 잡는데 선생님은 이쪽이 눈에 보기 편해서 여기를 세타라고 각을 잡을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자 AP의 길이를 자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AP의 길이를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얘가 빗변이고요. 어머, 형광펜. 자, 노란색으로 쓸까요? 자, 얘가 빗변이고요. 내가 표현하는 게 밑변이야. 와,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코사인의 각이랑 위치가 똑같구나 라고 해서 3 코사인, 미안. 바로 코사인으로 가면 안 되지. 자, L 코사인 세타. 이래야지 AP의 길이가 나온다. 납득?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황색으로 색을 바꿔서
자, BP의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BP를 측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얘랑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인을 기준으로 보니까, 얘는 그러면 L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더하기 4 곱하기, 자, L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자, 삼각함수의 합성 중에서 제이 너한테 계속 사인 합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4L 사인 세타 더하기 3L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를 합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루트 뭐가 되냐면 야, 쟤 뭐야? 그냥 5L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자, 체크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때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의 최대값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온단 말이야. 어머, 이러면 전체가 1인 것 같구나. 자, 주황색으로 바꿔서, 얘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해주면 L이라는 건 양수니까, 양수에다 플러스 1을 곱해야지 최대값이 되는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5L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세상 찝찝해요. 왜? 알파가 살아있으니까요.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알파의 값을 표기하는 방법을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는 수능을 보기 때문에 쟤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4L, 3L이 되는 요 지점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자, 우리의 매너 모드는 뭐야?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다 선생님이 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여기가 5L, 여기가 4L, 여기가 3L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고 해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알파라는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빨간색. 자, 여기 보면 5L, 4L 그리고 자, 5L, 3L이 보이잖아. 이때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표현되는 사인 알파의 값은 자, 코사인 알파의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찍을 때 자, 제이야. 이 점의 좌표를 찍을 때 네가 4L, 3L로 잡았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코사인 알파는 뭐라고? 자, 여기 있다. 이거는 무관하게 보세요. 그냥 코사인 알파는 자, 뭐다? 5분의 4고 사인 알파는 뭐다? 5분의 3이라고 표현된 지점에다가 점을 찍은 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굳이 깊게 증명을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설명을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안 나와서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얘를 알파를 표현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세타 찍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를 알파로 이름 바꾸고 자, 5분의 4, 5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가끔 자, 우리가 수능 문제집을 보다 보면 얘가 등장을 안 하기는 하는데 가끔 일반 문제집을 보면 얘가 어느 점에 있어요? 라는 거를 자, 확인을 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살짝 고민이 되나? 알려줄까 말까라는 고민은 되네요. 쟤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네가 찜찜한 거보다 낫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일로 한번 갖고 가보자. 자, 보세요. 제이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 별 문제가 아니니까 금방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면 쟤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 알파라는 각이 보이지 그림에서 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으로 보는 게 이제 우리 수학적 관행이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자, a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라고 표현을 한 거야. 우리 지금 그 좌표 쓴 거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베타를 놓고 자, 뭐라고? 코사인 베타는 b분 a 어머머머, 너 왜 올라오니?
짠, 짜잔, 짠, 짠, 짠. 자, 볼게요. 코사인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컴마. 자, 아이고. 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이 각이 알파고 이 각이 베타이기 때문에 저 좌표를 쓸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세타라고 표현을 했지만 얘네를 합성하면서 나타나는 자, 뭐야? 이 동경의 위치 있잖아. 이 점이 찍힌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얘를 알파로 놨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이 점을 찍을 때 뭘로 찍어놨다고? 자, 4L, 3L로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이렇게 비율상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림 그릴 거 없이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얘를 직각삼각형을 갖다 놓고 자, 길이비를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좌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최대값은 5L로 끝났습니다. 진지게 끝났는데 얘 때문에 자, 얘 때문에 좀 체크가 길어졌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악반각 공식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석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자, 따다단 딴딴딴딴 자, 우리 얘 한번 볼까? 얘 통째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정석에 있는 문제들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되게, 그러니까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는 건 아니고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지만 자, 얘네가 그렇게 우리가 막 느낄 만큼 그렇게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만 잘 풀어도 사실 수능 보는데 큰 지장 없이 자, 한 70점까지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정석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하 탄젠트인데 나한테 사인 EX, 코사인 EX, 탄젠트 EX를 구하래. 그러면 아 곤란하다. 얘를 어쨌든 사인, 어쨌든 코사인으로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면 우리한테 자 황금 같은 공식이 있죠. 사인 제곱 x 플러스 1은 뭐야? 시컨트 제곱 x.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변이 2는 4 플러스 1이니까 시컨트 제곱 x는 5구나.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는 자, 뭐다? 5분의 1이구나. 그래서 코사인 x는 뿔마 루트 5분의 1이구나. 자, 유리와의 목숨 걸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코사인 x로 사인 x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탄젠트를 사인 x 오브 코사인 x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다가 자, 코사인 x를 곱하면 뭐다? 사인 x를 끌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문제에서 준 탄젠트 x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내가 구해낸 뿔마 루트 5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사인은 뭐가 된다? 뿔마 루트 5분의 2라는 값을 끌어낼 수 있어서 사인 x는 뭐다? 뿔마 루트 5분의 2구나. 이렇게 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찾아낸 상태에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sin EX라고 그랬어. sin EX는 뭐라고 그랬냐면 sin X, 코사인 X의 2배구나. 자,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2 곱하기 sin X, 코사인 X를 보니까 얘가, 아이고, 얘 왜, 자,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고 순서가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호가 같은 아이들이라서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숫자만 신경 써서 루트 5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2로 가주시면 5분의 4구나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EX를 구하래. 자, 코사인 EX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했냐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로 써도 되고요. 자, 1 마이너스 아이고 2 사인 제곱 x로 쓰셔도 되고요.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로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은 맨 위에 걸로 가서 5분의 1 빼기 5분의 4라고 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마이너스 5분의 3. 오, 그러네. 코사인 EX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네요. 그래서 2번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3번은 당연히 탄젠트 EX겠지. 자, 그러면 탄젠트 EX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자, 뭐라고 했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 왜냐면 탄젠트 X, 탄젠트 X이기 때문에
그리고 2탄젠트 x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x가 2인 문제니까 4분의 4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탄젠트 2x라는 아이는 이렇게 체크해도 돼요. 자, 탄젠트는 사이코잖아. 여기다 2x, 2x 이렇게 깔아서 계산해도 돼서 쟤를 그냥 보시면 5분의 4 번분수 마이너스 5분의 3. 그래서 자,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사실 1번, 2번이 있는 상태에선 3번이 그러니까 1번, 2번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풀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이야, 얘 노트는 내가 막 밑에다 문제도 풀어놓기는 했지만 네가 나중에 캡처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할 수 있도록도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결국은 나중에 네 노트가 필요할 때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자, 그때가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자, 캡처 해서 가지고 계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반각 공식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각 공식 문제인데요. 얘가 반각 공식이라는 걸 얘에서 절반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제 공식을 구하래. 자, 그런데 선생님 요번에도 자, 우리 반각 공식은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기반해서 그걸로 탄젠트를 끌어냈는데 너무나 슬프네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쫄지 마시고요. 자, 뭘 먼저 파악하냐면 얘도 자, 얘도 그냥 쉽게 풀어줄걸. 얘도 문제를 너무 학문적으로 풀어줬구나. 얘는 완전 쉽게 풀어줄게. 자, 문제 뭐하러 어렵게 풀어?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 나오면 직각삼각형 그려라. 대신에 뭐만 기억해라? 얘 어디 있는지만 기억해라. 자, 그러면 우리 쟤 어디 있는지 기억하셔야죠. 쟤 3, 4분면에 있네요. 자, 그러면 쟤는 탄젠트만 플러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고 자, 들어가시면 탄젠트 세타를 여기다 깔면 3분의 4니까 얘가 5라고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무슨 생각할 거냐면 사인 세타는 5분의 4고요.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라고 기억을 한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사인 2분의 세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인에 대한 반각 공식은 제곱으로 가라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가나요? 반각 공식이니까 2분의 깔라 그랬잖아.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플러스 결정을 하는데 뭐야? 사인과 코사인은 안 친하니까 마이너스 깔고 코사인 뭐 가시면 돼요? 2x 2x란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반쪽일 때 제가 2배여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자, 뭐 가시면 된다고? 세타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대입 들어가 볼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네. 그러면 5분의 8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쟤는 몇이다? 5분의 4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 2분의 세타 값을 구하는데 자, 아직도 기억하셔야 돼요. 3, 4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세타는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합시다. 자,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있는 거냐면 4분의 3파이에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쟤는 몇 사분면이야? 얘는 2사분면이야. 사인 2세타는 2분의 세타는 2사분면이야. 오케이? 자, 2사분면이기 때문에 누구만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다. 라고 기억하시고 답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사인 2분의 세타는 그러면 플러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다 루트 씌워야 되니까 루트 5분의 2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는 뭐 하시면 되고요. 자, 코사인도 2분의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항상 반각 공식은 제곱 베이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각이니까 2분의 이렇게 깔아주고 1 한 다음에 코사인 공식이니까 코사인이랑 7에서 플러스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자 5분의 2고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뭘 곱할 거냐면 그냥 2분의 1을 곱할 거야. 자, 왜냐면 자 나누기 2는 곱하기 역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1이고 방금 전에 우리가 2분의 세타는 1, 4분면에 있는 자 뭐라고 그랬어? 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머 얘 왜 덜 지워졌니? 자,
볼게요.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야 되고 루트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와주셨으면 마지막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안 걸러내고 여기다 그냥 바로 구하셔도 돼요. 공식 안 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인 오브 코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방에 끌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나오면 그냥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그럼 얘도 한번 이렇게 겁나 멋있게 풀었었던 걸 삭제를 하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볼게. 우리가 어디 갔냐? 자, 겁나 멋있게 풀었던 거 일단 살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탄젠트 x를 봤을 때 2라고 그랬으니까 1, 2, 루트 5 이렇게 잡을게. 자,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탄젠트가 2니까 얘가 1, 4분면 아니면 3, 4분면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자, 1, 4분면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3, 4분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기본 문제 3-9랑 기본 문제 3-10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위치를 줬고요. 얘는 위치를 안 줬어요. 그죠? 위치를 안 줬을 때는 바로 직각으로 때리고 가면 뿔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위치를 안 줬을 때는 3-9처럼 좀 멋있게 풀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안 그러면 3-10처럼 위치를 드렸으면 자, 저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3-9도 오래 풀다 보면 위치 안 줘도 3, 4분면이라고 밀고 갈 수 있는 배포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국에 가야 될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자,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칠 거고요. 자, 오늘도 이 공식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 보람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